자, 이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던 거야. 예. 2차 함수하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2차 함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y는 ax제곱의 이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x에다가 x-p 대입해서 제곱하고 뒤에다가 플러스 q 이렇게 붙여준다고 다 알고 있잖아. 그지? 뭐 직선이라고 다를 거 없어. y는 mx를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m 괄호 열고 x-p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 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얘기는 뭐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x축 방향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표현이 뭐 a만큼 b만큼으로 바뀐 것 뿐이고 어쨌든 바꾸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는데 자, 왜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식을 바꾸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올바르게 한번 딱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모두 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 뭐냐면 점의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자, 이 둘은 뭐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우리가 값을 구하거나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는 예, 다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점의 이동은 말 그대로 자, x, y라는 점을 자, 요거 변환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우리 이렇게 f 땡땡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변환식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될 거야.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한번 생각해봐. 좌표 평면에 1,2라는 점이 있었어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3만큼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두 칸 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다시 y축 방향으로 세 칸 위로 하나 둘 세 칸 이동해서 결국 이 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건데 원래 1,2였던 이 점이 자 x좌표 어떻게 돼? 그죠? 여기다 2를 더해서 3이 되겠고 또 y좌표도 여기다가 우리가 뭘 더해서 세 칸 이동했으니까 3을 더해서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5라는 점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점을 바꾸는 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면은 그 x좌표에다가 a를 더해주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면은 y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도 똑같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점 x, y를 만족했던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도형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서 모양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럼 식 바꾸는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 바뀐 점을 이 점을 우리가 x 다시 y 다시라고 할게요. 자 보기 불편하면 이 밑에다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 점이. 그지? 그래서 얘를 새로운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 근데 원래 얘를 만족시켰던 식이 있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f x, y는 0이라는 이런 식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건 그냥 점이고요. 요건 그냥 변환한다는 식이야. 요거랑 이거랑 상관없어. 이건 그냥 점이고요. 이건 그냥 도형이야. 알았니? 그런데 원래 xy를 만족했던 건 이 식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의 식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그치? 그럼 오로지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돼. 뭘 이용해서? 얘네들의 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x 더하기 a가 x 다시와 같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b가 y 다시랑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저기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x는 x-a가 되고 y는 y-b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 자취의 방정식 아까도 우리 그 풀 때 얘기해봤잖아. 그지?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다 대입을 했지. 그렇게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fx 빼기 a, y b는 0으로 바뀌는 거야. 그 식이.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x-y라고 한 거는 두 개의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한 거지 실제로 함수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fx, y는 0이라는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x에다가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 서두에서 얘기했던 y는 a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의 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p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y-q를 이 y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x에다가 x-p를 대입해서 제곱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차피 이거 넘길 거니까 귀찮으니까 뒤에는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뭐 y하고 x하고 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다 똑같은 방식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미리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정리됐죠? 그래서 평행 이동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돼요. 점의 이동은 그냥 그대로 더해주고 또는 빼주고 하면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해라? 붙은 상수의 값을 부호만 바꿔주면서 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필수 예제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평행 이동 x, y를 자, 뭐로 바꾸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b로 옮기는. 그러니까 점의 이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분석해보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에 의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 3이 어떻게 됐대? a, 2로 옮겨졌대. 그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해봐라? 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1을 더하면 되지. 즉 a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 즉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자 2는 3에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한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b는 얼마? 1이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을 자, 뭐로 옮긴다? 3, 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했어. 얘를 이거로 옮기는. 자, 그럼 여기에 또 정보가 있어. 5가 3이 됐어.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지. 5에서 2를 빼야 3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떻게 하면 4가 돼요? 플러스 5를 하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은 이렇게 하는 평행이동이다 라는 것을 이 두 점을 통해서 알려준 거야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때 1, 마이너스 3, 2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제 구하면 돼요. 1에서 2를 빼 마이너스 2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에다가 자 5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 4를 마이너스 1, 1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런 평행이동에서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직선으로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 됐대. 그때 A, B가 구하라 그랬죠. 자, 얘는 점의 이동이고 얘는 도형의 이동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점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X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4가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다가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x 대신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여러분들이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걸 대입한 게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3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자, 그래서 식은 3x, 자, 순서대로 쓸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얘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돼? a가 얼마야? 3이지?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7이지?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구나.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이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뭐 식을 구하는 건 아니고 그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더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이죠.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빨리 이거의 꼭지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 2니까 플러스 3 되고 그래서 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아 이거의 꼭지점이 얼마야?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점의 이동이야 이번엔.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우리가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값이 1 플러스 p,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주니까 p 플러스 5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얘가 어디 위에 있대? 꼭점이 x축 위에 있대. 간단한 거죠? y좌표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 x, y가 지금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자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것에 의하여 자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a는 0이 얘가 지금 어떻게 옮겨졌대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으로 옮겨질 때 그랬어. 자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점의 이동을 알려줬어.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보니까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이걸 식을 바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인데 사실상 점 바꾸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식을 굳이 꼭 바꿔야 되면은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방법대로 바꾸면 되는데 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바뀐 게 이거래.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원이 평행 이동을 하면 중심의 좌표는 이동을 하겠지만 반지름에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빨리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고쳐서 중심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물론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2랑 완전 제곱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2 a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4하고 1 더 들어갔으니까 양변에다 5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몇 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된 거야. 자 됐죠? 이게 반지름 제곱이야. 근데 이 반지름 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 3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3과 같구나. 따라서 a가 2구나 라는 사실 먼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심의 좌표가 이게 뭐예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자 중심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1이지. 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5로 1, 마이너스 b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1이 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1에서 4를 뺀 게 바로 마이너스 b인 거잖아. 1 마이너스 4한 게 마이너스 b인 거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아 b가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따라서 a 곱하기 b가 얼마? 6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a, b 값 구하라고 한 거네요. 곱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래서 a 값, b 값 다 구했어요.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한 점이나 어떤 점을 또는 도형을 자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즉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이 점의 반대 방향에 있는 이런 점을 우리가 이 점을 어떤 한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x, y 그 다음에 이 점 우리가 a, b 그럼 이 p 다시가 바로 x 다시 y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점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즉 떨어진 거리가 같은. 바꿔 말해서 이 두 점에 얘가 중점인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또 있을 거예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할게. 점 p,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어 이렇게 직선 L이 있는데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대칭 이동된 점과 그 다음에 원래 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은 선과 이 직선 L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각각 같은 지점에 있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자,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자, A, B가 두 점 P, X, Y와 P 다시 X 다시, Y 다시의 뭐다? 중점의 좌표다. 이게 우리가 이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또 저게 성질이고요. 점 대칭 이동의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뭐냐면, 자, 두 점을 이은 직선과 이 L이 서로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수직을 이룬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첫 번째 P P'의 기울기와, 그죠? 그 다음에 L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요 점이 무슨 점이 돼요? 역시 두 점의 중점이 되겠지. 그래서 P와 P 다시의 중점 M이 직선 LV의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대칭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울기가 좀 있고 한 어떤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직선에 대한 또 뭐 어떤 도형들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그걸 할 때는 좀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한 식 이 정도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뭐 X축의 대칭 이동, Y축의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은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네 가지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그 네 가지 대칭 이동은 뭐겠니? 자, 점 P, X, Y를 자, 첫 번째 자, 뭐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 X축 위에 자, 뭐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럼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여기가 수직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이 두 점의 무슨 좌표는 같아요? X좌표는 같아요. 그 다음에 Y좌표에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일 때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X는 뭐라고? 그대로. Y는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변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점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이 변환식을 써보면 x, y라는 점은 x는 그대로 되고요. y는 부호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y가 돼요. 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을 만족하는 이런 도형이 있었어. 그걸 우리가 x축의 대칭 이동에서 이런 도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y는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족했던 게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새로운 x좌표고 이게 새로운 y좌표인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x-를 대입하고 요 마이너스 넘기면 y는 마이너스 y가 다시가 돼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식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y 다시는 fx 다시가 되고 그래서 y 다시는
마이너스 f x 다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f x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면 지금 점을 바꿀 때도 뭐의 부호만 바꿨어요? y의 부호만 바꿨죠. 그런데 평행이동이랑 다르게 평행이동은 점에 대한 이동과 그다음에 도형에 대한 이동이 부호관계가 좀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칭이동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대칭이동이 다 같아요. 이렇게 관계식을 맺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얘도 어떻게 해서 선생님 좀 전에 x, y에다가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대입한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방법에 있어서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도 역시 똑같이 f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얘는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를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크게 다를 거 없어. 자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래서 이 점 p x, y를 대칭 이동 시킨 점을 우리가 p x y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 다음 무슨 좌표가 똑같아? y 좌표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x y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x는 부호가 어떻게 되니? 여기가 x면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 y 좌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면 x는 어떻게? 자 y는 그대로 그러니까 x의 부호만 반대.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x축 대칭이면 x 그대로, y축 대칭이면 y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점도 x, y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마이너스 x, y로 바꾸면 되는 거고 도형도 자 다를 거 없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얘도 f 마이너스 x, y는 0이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예,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그래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같은 이런 걸 얘기해요. 한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대칭이 되는 점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얘는 살펴보면은 얘를 x축 또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다시 거기서 또 이렇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y축에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칭 이동해도 되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걸 다시 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자 우리 아까 했던 요거를 자 요 점을 우리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x의 부호가 바뀌고 y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우리가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는 그대로야.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뭐가 그대로야. x가 그대로고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지. 근데 얘를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y는 그대로고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둘 다 바뀐다. 뭐가?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부호로 바뀌고 얘도 도형의 이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형도 똑같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고 차이점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전에는 좀 더 많았는데 자, 교육과정 바뀌면서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것도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y라고 하고 이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을 요 y는 x에 대하여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뭐가 돼요?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얘랑 얘가 뭐가 바뀌는 거냐면 x 값하고 y 값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얘네는 부호 관계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얘는. 그런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이것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fx, y에 뭐가 y와 x가 바뀌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고등수학 하 특강 할 때도 다 했죠? 역함수 하면서 그지?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고 왜? 그 이유가 뭐야? x, y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여기 같이 한번 또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도형도 이렇게 되는 거지. fx, y를 f, y, x는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x를 y로, y를 x로 바꾸는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x와 y의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서로 좌표가 뒤바뀐다. 4,0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하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점을 우리가 q라고 할 때 그 pq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죠? 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x축 대칭이면 뭐라 했어요? x 그대로, y의 보호만 반대로. 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y 그대로, x의 보호만 반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다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자, 4,-6과 마이너스 4,6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플러스 6하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8분의 12,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 4,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할게요. 그럼 저쪽에 마이너스 2y는 하고 3x 마이너스 3, 4, 12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니까 6이 12 이렇게 돼서 지워지네요. 자, 따라서 3x 플러스 2y는 0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뭐 고쳐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6번. 자, 이거를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대. 그런 그거의 원의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핵심이 뭐야? 원의 중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원의 중심만 빨리 찾아보세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거를 자 우리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심이 1, 마이너스 2가 되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x, y의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그지? 자, 근데 그게 이 위에 있다 했으니까 바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가 되고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놔봤어요. 자,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을 했대. 그럼 자, 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 y는 3하고 자, 이거는 도형의 이동이지.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된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뭐 했어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일단 식을 좀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x하고 x를 뭐로?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자 대입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네. 따라서 자 식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y는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뭘 지난대? 2,1 지난대. 그럼 뭐 해주면 돼요? 2,1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대입 바로 할게요. 그럼 대입 바로 하니까 1은 6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거 하면 4지.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네. 자,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점 2, 마이너스 3을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어떤 점 마이너스 2,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구하고자 하는 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처음에도 설명했었지. 뭐라고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니? 그 대칭 이동된 점과 원래 점의 중점이 바로 대칭이 되게 해주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중점이야.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걸로 여러분들 식세워서 구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2분의 자 a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b-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니까 자 넘겨서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b-3은 자 뭐예요? 1이죠. 그래서 b-3이 2가 되고 b가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물론 여기에도 공식이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온 공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요 점대칭이나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것들은 가끔 문제 활용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도 선생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만 정리만 해주자면 뭐 별건 아니에요. 자 x, y를 이런 점을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점을 우리가 자, 공식을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a-x, 2b-y가 돼. 이렇게. 그럼 이거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대칭 이동하는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하면 얘네 둘의 중점이 얘라고 했잖아.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x 다시가 a가 돼.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x 다시는 넘어가서 2a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온 것뿐이야. y도 마찬가지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 필요한 사람들은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밑에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 플러스 24는 0을 뭐에 대하여? 3,4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식을 바꾸는 거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 있죠. 뭐냐면 이거의 중심을 찾으세요. 자, 이거 중심의 좌표 찾아보니까 자, 공식으로 빨리 할게요. 선생님이 완전 제곱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이걸 2로 나누고 9를 바꾸면 5, y 없으니까 0이야. 자, 왜 선생님 중심을 찾는 거냐면 자, 이 원이 대칭 이동을 하건 평행 이동을 하건 원은 중심만 바뀌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중심만 어디론가 이동시켰다는 걸 그걸 찾으면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을 했건 또는 대칭 이동을 한 점에 그 위치에서의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심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반지름 구해야 되겠죠? 자,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2분의 루트 자, a제곱 100
그 다음 마이너스 자 플러스 b제곱 0이니까 없고 4 곱하면 4, 4, 16에서 4, 8, 96 그래서 루트 4니까 반절 1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자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3,4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a가 6이잖아. 그치? 그래서 6-5에서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2b 하면 얼마야? 8이지. 그래서 8-0 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나요? 예.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중심 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라는 점이 있고 그거에 의하여 대칭 이동된 점을 우리는 지금 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뭐 그냥 a, b가 나왔으니까 헷갈리니까 뭐 m, m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럼 중점 좌표 구하는 걸로 해서 2분의 m 플러스 5는 3이다. 하면 결국 m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0 플러스 n이 4다. 그러면 n이 8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이 원은 중심이 1,8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이 되고요. 반지름 아까 1이라는 거 구했죠? 그래서 1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점 P 1,4를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직선이 y는 2x-3이고 그 다음에 점 P 1,4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 P 다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A, B라고 할게요. 이 점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1,4에서 대칭 이동된 점을 찾는데 두 가지 조건. 자, 뭐 수직 조건과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뭐라고요?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두 가지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자, 그럼 수직 조건은 뭡니까? 수직 조건. 예, 수직 조건. 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즉 P'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 기울기가 A-1분의 B-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는 2잖아. 그러면 A-1분의 B-4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왜?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 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이제 이거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올려서. 자, 2 곱하니까 2b 마이너스 8은 하고요. 마이너스 2라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죠. 자, 넘어가서 a 플러스 2b는 9라는 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 구했고요. 자, 예. 자, 그 다음 중점 조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자, 중점 m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자,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2x-3 위에 있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자, b 플러스 4는 자, 2 곱하기 했으니까 자, 2를 뭐 약분하고 바로 쓸게요,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b 플러스 4는 2a 하고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넘겨보니까 2a 마이너스 b는 8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연립해서 a, b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